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뭐 인터넷이나 기사만으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금양에 대한 그 분석을 제가 엊그저께 해드렸었죠. 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호재 요소들의 그 부분, 그 다음에 어저께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님, 박 작가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좀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나마 있는 게시판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류 회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 안 되는 소리 뭐 계속해서 하고 뭐 금양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체적인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고 다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들은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걔네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올바르게 분석을 하고 올바르게 그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하고 수익을 자산 증대를 창출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금양에 대한 호재 중심의 그런 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4년에 이루어질 금양의 광물 매출은 회사의 그 전체적인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배터리 부문에서는 광물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분야의 수익 증가는 앞으로 금양의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그리고 국내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앞으로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배터리, 광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신경 쓰지를 마십시오. 지금 뭐 운영방에서도 뭐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대부분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앱셈랩 상장의 파급 효과입니다. 지금 이제 곧 운영방에서 SM랩 기업 탐방 때 그 조재필 대표님과 얘기 나눈 영상에서 미공개한 그 영상을 제가 6개로 편집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운영방 무료니까 또 신청을 해주시고 또 아카데미 방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SM랩의 상장은 금양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금양의 사업 다각화랑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 폭풍으로 몰아칠 것이고 특히 기술 중심의 회사로서의 이미지 강화랑 추가 자금 조달 능력, 투자자 줄을 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엄청난 성장이 눈에 돋보이고 그리고 성장 전략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좀 박수영 작가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배터리 관련 부분의 이제 성장인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부분의 수요 증가는 금양에게는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양의 배터리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는 회사 매출뿐만 아니라 주가의 상승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앞으로 2024년에 가져올 것이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금양을 보면 공시의 전략적인 어떤 활용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몰라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어, 부류들이 얘기를 하지만 금양에서 예상되는 이 다양한 공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들을 분석을 하고 회사의 현재 상황과 그다음 미래 전략에 대한 그 통찰력을 윤철중 TV에서 제가 제공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직접 뜁니다. 기공식도 방문을 했지만 실제로 대구 엑스포에 가서 또 유 회장님 만나 뵙고 SM랩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재필 대표님과도 대화를 나누고 추후에 상장 이후에 독점적으로 이제 다른 유튜버들 더 이상 부르신다고 얘기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또 제가 문자를 드리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 상장 이후에
또 이제 진행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 스페셜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좀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대박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24년 다 연기가 됐어요. 이 대량 출시가 되거든. 신차가 다량 출시되는데 이거 좀 비밀인데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그냥. 예.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제 뭐 우리 감옥 가도 괜찮다고 하시지만 괜찮아. 감옥 갈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박순혁 현 작가님,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하나는 실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올바른 정보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단언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지금 뭐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박 작가님을 욕을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1년, 2년, 수년 전에 전부터 이제 투자를 박 작가님의 그 이제 분석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자산 증대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들이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남을 좀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순혁 작가님 말이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금양의 주가 10만 원을 먼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으로 상당히 크게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재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니베안이 원래 이제 테슬라의 본을 받아갖고 이제 박순혁 작가 같은 사람이 이제 밉겠죠. 밉다고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이제 자의적으로 남용해서 함부로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그랬어야 되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 이제 그 첨보가 이 방송할 이 압수수색 문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정말 무고하니까 박순혁 작가님이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첨보가 수가 얼마였냐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34,000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랐어요. 사실은 올라서 사실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공정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잤고 그 다음에 부업으로 보험 팔 때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잤고 지금 역시도 이제 그 압수수색 나온 그날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거짓말이겠냐고요. 네, 진실을 지금 말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심 없이 얘기하는 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박순혁 작가님 그리고 선대인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뭐 텐베거를 빠른 기간 내에 금양이 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하셨고 실제로 제가 금양이라는 기업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뛰어보고 뭐 이렇게 관계자분과 얘기를 나눴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뭐 그 주가가 현명한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미친 쓰레기 같은 그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영상 말씀드리고 제가 이 통 영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저에 대한 또 분석을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압수수색 맨날 나봐야 웃고 있잖아요. 언제나 뭐 나 유머를 안 잃어버리 하고 기술진에서 이제 리비안을 꼬셨어요. 얘들이 이제 이거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거 쉽지 않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갖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초반부에 그거 코팅하는 거예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이제 이 양극판, 음극판에 그 바르는
그래서 이제 그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그 과정이 공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략 한 뭐 5mm나 5 마이크로미터나 10 마이크로미터. 이제 10 마이크로미터면은 이제 금양에서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100분의 1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굵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 균일하게 바르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빵에 잼을 바르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게 바르는 그런 거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계속 그런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CATL 우리 금양하고도 경쟁해갖고 안 되는데 급판에 이거 바르는 거 안 돼갖고 까인 리베한테 까였는데 아니 LG나 뭐 삼성이나 이런데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오지 그거야.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 작년 이맘때 내가 그 저기 어디야 테슬라는 저 배터리는 금양부터 넘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아니 지금 봐요. 금양은 지금 사리 구해갖고 지금 공장 막 짓고 뭐 올려만 되면 나올 텐데 지금 일론 머스크 그거 작년 연말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4680 배터리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그 재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나는 예, 아무튼 예,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왜 이렇게 했냐면 와이프가 지금 방금 제가 일을 마치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을 하는데 와이프가 먹을 거리를 좀 이렇게 다과 같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 없다고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좀 비켜달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 박 작가님이 얘기를 한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시장 그 동향 분석 2024년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큰 성장이 예상이 될 것이고 특히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K배터리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새로운 보조금 정책과 글로벌 수요의 변화에 또 기인할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박 작가님 얘기하셨던 금양과 CATL의 이 배터리 기술 이 비교해서 금양의 양극판 코팅입니다. 양극판 코팅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박 작가님이 지금 그 방송에 나와서 뭐 지금 거짓말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배터리 제조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로 고급 기술력을 또 요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또 분석 드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1월 7일 영상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좀 부분 그 다음에 이 지금 금양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성장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I와 같은 이제 주요 업체들의 그 전략이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 그리고 리비안과 같은 그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치니까 그들의 이제 기술력, 생산 능력도 중요한 그런 또 주가 분석 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박 작가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과 동향의 기술 발전은 우리 개인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지금 현 2024년 이 시점에서 K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전망과 투자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까는 게 아니라 낚아채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내 새로운 보조금 정책과 같은 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도 없이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전체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가 지금 뭐 이제 중국 쪽으로 아주 안 좋게 좀 기울어지고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이 주요 시장에서 경쟁 구도와 이제 변화에 따른 그 기업에서도 앞으로 이제 전략적인 그런 조정을 하겠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다각적인 그 시각과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외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금양의 그 공매도가 또 점점 줄어든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지금 보면은 금양 공매도가 잔고가 한 10,000주 정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예 지금 이 공매도 감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금양의 공매도 감소가 앞으로 이 금양 주식과 관련돼서 어떤 이점을 불러올 것인가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양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했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이 10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도 제가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뭐 잡주라고 얘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수년간 지금 이렇게 우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이미 뭐 특사용이나 그 검찰 쪽에서 다 그 캐치를 이미 했을 겁니다. 이미 기공식 때도 뭐 국정원 그 부산 지부장님 오시고 해외 뭐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갔잖아요.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기공식 때 그 영상도 또 올려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잔고 감소는 개인들의 물론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매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투자들의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의 감소는 주가 변동성을 어떻게 합니까? 늘립니까? 줄이죠. 그 말은 즉슨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 몇십 퍼센트씩 급락 그런 그리고 장기적인 하락은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주가가 아니 공매도가 줄어들면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OTC 거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ADR 관련해서 있다 어제 그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입니다. 악재가 아닙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 게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기존의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참가하시는 우리 개인들도 금양의 공매도 감소를 회사의 뭐 이제 앞으로의 그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그런 효율성 또는 업종 이제 신사업 그런 전망의 개선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인식들이 모이고 모여서 금양 주식에 대한 수요로 증가로 앞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2차전지 관련 매출이나 바인딩 관련 공시만 이제 나오면 곧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상승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그리고 공매도 또 잔고가 또 감소하는 경우에는 또 이거를 이제 포지션 청산하는 공매도자들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운영방에서 또 따로 계속적인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유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 상황은 금양은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주가 그리고 강화된 신뢰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금양은 점점 매력적일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뭐 투자처뿐만 아니라 개인들 신규 자본 유입을 또 가져오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기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금양이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예? 그리고 아직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의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양이 새롭게 진출한 2차전지 사업에 그리고 SM넷과 이렇게 동반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이 실제 매출 발생 전에도 기업의 이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알고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공개해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SM넷뿐만 아니라 뭐 이제 완성차 업체와도 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협력사와의 그 파트너십 발표 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양을 어떻게 만든다? 긍정적.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강화를 시킨다. 미래의 성장성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아시겠지만 실적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랑 지금 이 국내 현 주식 시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2차전지 산업 자체가 갖는 그 긍정적인 전망이 금양의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풀밸류 체인에. 예. 그리고 같은 업계 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금양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그 풀밸류 체인 그런 전략,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재무 구조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또 미래지향적인 그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ADR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자꾸 그냥 뭐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곧 진행이 되는 것이고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손잡고 미국 시장에서 ADR 발행하려는 그 소식이죠. 네, 공시가 나왔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금양이 앞으로 여러분들 배터리 셀 제조 회사 중에서 그 이런 거에 부각을 나타낸 것이고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셀 제조 회사 중에서 ADR을 발행하는 그 선구자가 어떻게 보면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에서 이번에 발행하는 ADR은 총 2,300만 주에 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양 주식 580만 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움직임은 금양이 단순히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으려는 그런 거듭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호재예요. 네. 그리고 2차전지 산업에서 금양이 갖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입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울트라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랑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또 4695, 46XX 원통형 배터리 생산이 바로 이 중심에 있다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2차전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양이 단독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SM랩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협력사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셀 제조 회사로서의 그 품격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차전지 대기업으로의 그 소프트 랜딩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 올해부터는 몽골광산이 매년 뭐 1,600억 이상의 영업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또 언급을 직접 또 홈페이지에도 얘기를 했고 금양이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을 빠그러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획을 무너뜨린 적은 금양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며 추가적인 리튬 채굴 그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서 리튬 광선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금양은 여러분들 더 큰 거위로 변모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물론 이 모든 곳의 성공은 뭐 SM랩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장공장 그 다음에 여러 투자자들 그리고 이번에 또 공시 나온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또 어떻게 보면 금양의 함께 그 마케팅 또 능력의 또 그런 부분에도 또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R 발행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자금 조달을 위한 그 수단을 넘어서 지금 금양의 2차전지 사업에서의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금양의 이러한 행보를 서두르지도 그리고 저버리지도 않으면서 차분히 좀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자원 하나 없는 이 국가에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몇 년만 지나도 정말 위대한 업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양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양이 2차 전지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정말 스마트하게 이뤄내고 있으니까 또 이들의 ADR이 또 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팔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또 이는 이제 금양의 글로벌하고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한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이자 금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네. 자, 분석을 수도 없이 해드렸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윤 대표님 금양 분석 쉬셔도 될 것 같다. 연초 이후에 이제 뭐 SMF 상장하고 그때 가서 이제 뭐 기업 탐방하시고 바쁘실 텐데 그때 가서 분석을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아실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오늘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또 참 뭐 유 회장 출국 금지 명령, 유 회장님 그 출국 금지 명령 내리라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신규 투자자 그리고 금양에 대한 노이즈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금양이 좀 또 많은 경우도 있지만 다 이게 역할이 되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또 올바른 정보를 시간 날 때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좀 추가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기술력 평가 지금 이 박순혁 작가님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던 부분, 박 작가님 부분이랑 제 윤철 중의 부분이랑 접목시켜서 좀 아까 그 영상을 토대로 좀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일단은 금양은 고도화된 그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금양은 뭐 보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박 작가님 얘기를 했지만 배터리 제조의 핵심 공정인 양극판 코팅 기술에서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와 같은 그 테슬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정하는데 실제로 뭐 테슬라와 같은 그 대형 고객사와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와 협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있고 테슬라와의 가능성은 곧 해외 완성차 기업에 그 접목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박순혁 작가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양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신사업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금양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특히 미국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이거 성장 자체가 앞으로 K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도 긴장을 하고 우리가 또 응원을 해줘야 된다. 뭐 금양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이런 뿐만 아니라 뭐 플레이어들이랑 협력을 확대를 한다면 이거는 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그런 시너지가 오겠죠. 그래서 현재 금양의 시장 전략과 기술 혁신에 대한 이 공격적인 투자예요.
허무맹랑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소,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재필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이 변동성과 경제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금양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업의 그런 성장성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뭐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양건설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확실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는 큰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금양이 아닙니까?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뭐 한 번 꼬꾸러졌었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계속 우상중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저런 요건들을 봤을 때 2024년에 아주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성장세는 미국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금양의 기술력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뭉쳐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올려드린 영상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분석을 받고 무료로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면 프리미어 운영방 있어요. 프리미어 운영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더보기에 신청 방법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링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좀 하시면 돼요. 항상 뭐 금연뿐만 아니라 저는 뭐 미래 잠재력, 그 다음에 기술적 그런 분석, 경제적인 분석, 시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 내리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처가 정확한지, 예? 그 사람이 진짜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아온 피 같은 자산 적어도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04,4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자, 이거를 제가 저는 이제 기사만 딸랑 내보내질 않아요. 예. 이제 여기서도 이 운영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석을 다 했던 내용인데 이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6.5조 원, 15년 만에 최저치. 이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잠정 그 실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6조 5,4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 대비 85%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추가로 작년 매출도 258조 1,600억 원으로 또 14.58%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감소에 대해서 지금 시장과 여론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실적 하락이 전 정부 시절의 규제와 정책이다. 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세부담 증가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한국 그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국내외적으로 이 기사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좋은 환경에는 직면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과 압박, 국내 정책 환경 변화가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댓글이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9시쯤 봤을 때 댓글 뭐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134개 달렸어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 뭐 내가 알 필요 있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방에서도 기사만 하나 딸랑 공유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풀어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점과 제 관점을 더하면 무조건 좋은 관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 예?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 경제 정책, 규제 환경, 글로벌 뭐 경쟁 상황 등 이런 것들이 이런 우량주 대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들도 다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습득을 해놓으면 투자의 관점을 더 쉽게 잡고 추후에 자산 증대를 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보기 싫어도 정치적인 부분 연관이 돼 있어요.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 환경도 심도 있는 참 어려운데 이게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운영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산 증대를 또 우리 가족분들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그런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앞으로 시장과 기업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윤철중 TV, 저 윤철중은 올바른 정보와 스페셜한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만 보고 뛰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정말 도움 많이 되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손길로 구독과 좋아요 정말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 큰 돈을 뭐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올려주면 드리면은 뭐 이때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2만 분 이상씩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시고 예, 뭐 댓글도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달아주세요. 사실 최고의 화두인 것 같아요.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게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의 여러분들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난리인데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뭐 언론부터 시작해갖고 윤세현 회장의 발언 그리고 그에 따른 TY홀딩스와의 SBS 그 태영건설의 상황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분석을 언제입니까? 몇 시였죠? 오전 11시쯤에 이때 기사 이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예. 요거까지만 나오고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추후 이제 기자가 이제 수정을 또 했나 봐요. 아무튼 이 분석 말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영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윤세형 회장의 TI 홀딩스 SBS 주식을 담보로 하여 태영건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나름 매우
심도 깊은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태양건설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태양건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세용 회장의 이런 발언 자체가 회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건 해당 회사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도를 또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운영방에서 이제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지만 그런 또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또 둘째는 TI홀딩스는 SBS 주식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건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전략은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재무 상황을 개선을 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결정 자체가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인 경영 전략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TY홀딩스와 SBS 그 태영건설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여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발표 결정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죠. 첫째는 이러한 결정이 해당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과 주가 영향에 미칠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전략적 결정이 향후 회사의 경영 방향과 성장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예측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운영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지 오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단순히 숫자와 표면적인 정보에 근거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과 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인지를 해 나아가야지만 더 이상 우리가 전처럼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뭐 밖에 아까도 나갔다 오니까 눈 비 오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길가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조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윤철중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방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